반갑습니다. 모자장수입니다. 오늘 온 곳은 바로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책들이 많은 악어 책방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되게 아기자기한데 알차게 여러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어 책방 책방지기이자 감정도 디자인이 될까요? 감정 디자이너라고도 이야기하는 작가 고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정 디자이너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제 책은 이런 책이고요. 감정 디자이너는 저도 감정 디자이너지만 여기 계신 작가님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감정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 자기만의 각자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매운 떡볶이를 먹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수다를 엄청 떨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건강한 방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연구를 한 거죠.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 책 내용이 감정을 이제 평화롭게 다스리는 법인지 아니면 요새 책들 보면 에세이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해야 된다 그런 책들도 많잖아요.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계신지.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정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떤 감정 하나가 내 자신을 굉장히 잠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따라다닌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했던 그냥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에 그 말이 그냥 아무 말도 아니고 엄마가 늘상 하던 말인데 유독 내 마음을 계속 찌르고 계속 어디 다닐 때마다 그래 나는 패배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냥 정말 평상시에 주고받는 그런 대화들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내 마음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감정은 예전에는 제가 감정을 봤을 때 이거 감정은 내가 어떻게든지 좀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 부정적인 거라면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감정은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너지요? 네, 에너지요. 그래서 이 감정으로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저한테 소중하긴 한데 물어보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마다 자주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흐르는 거를 좀 경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 감정이 지금 제대로 된 감정일까를 다시 살펴보고 이렇게 저는 감정을 다양한 그 관점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악어 책방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제목부터 독특한데 어떻게 책방을 차리려고 마음먹게 됐어요? 네, 이게 그 감정하고도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마음의 문제가 정말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되게 의미가 없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시간이 잘 지나면서 2018년도에 폭발적으로 이제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죽지 않을 거면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글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 책도 내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쯤에는 제 자신을 벌어먹여서 살려줘야 되는데 뭘 하지? 그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경력도 단절이 되고 이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시점이었는데 저는 이 공간을 제가 그냥 계약을 먼저 했어요. 뭘 할 건지 정하지 않고 계약을 한 다음에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쭉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책이더라고요. 내가 책을 진짜 좋아했구나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고 그럼 책방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책방을 열었어요. 악어 책방에 그 인스타 같은 데 보면 클래스나 활동 같은 거를 되게 활발히 하시던데 혹시 클래스 같은 거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네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감정에 대한 클래스들은 계속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감정 관련된 감정 디자인 클래스, 그 다음에 감정 라이팅 클래스라고 해서 그런 클래스들은 온라인으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감정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대상으로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매 주마다 새로운 그림책을 만나서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상의 클래스라는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책 더미를 만들어서 직접 그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쭉 발전시키는 네. 그런 어린이 그림책 작가 클래스라는 클래스도 있고요. 성인 클래스도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아이패드로 네. 드로잉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드로잉 클래스, 그림 못 그리시는 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왼손으로 그리는 목그림 클래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클래스뿐만 아니라 월요일날 월글이라는 독서 모임이 있고요. 화요일에는 화요 북살롱, 목요일에는 마음북클럽, 네. 오전하고 저녁 이렇게 있고요. 이거 외에도 작가님들 오시는 북토크나 상시적으로 계속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하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악어 책방, 인스타그램에 악어 책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세한 설명과 활동했던 것들 나와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작품을 소개를 할 텐데 네. 이거는 방금 소개했으니까 네. 여러 가지 공저 같은 것도 많이 만드시고 네. 독립출판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거 하나하나 짧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네. 매 해마다 책을 하나씩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애정결핍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은 여러분들 그냥 아무 데서나 사실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 되게 얇은 책이긴 한데 독립책방 몇 군데, 한 15군데 정도만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네. 제가 많은 부분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건강해졌어요. 이제 네. 감정 디자인 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건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뭘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게 제 어린 시절하고 맞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면에 그 어린 시절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제가 글을 쓴 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옛날에 제가 살았던 동네, 그다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는 것 같아서 그때 그것들을 다 느끼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린 고선영을 꽉 끌어안고 한번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았다라고 걔가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고 제가 쓴 걸로 많은 분들하고 지금 만나면서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정 라이팅. 네, 자기 어렸을 때 제가 쓴 것처럼 키워드와 질문을 드리면 그것에 맞춰서 또 그분들도 글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이제 나누는, 그러니까 대화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말 질문이 많은 그런 책이에요.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 책방 근처에 또 새벽감성 1집이라는 책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책방 대표님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지내고 있는데, 책방 대표님이 이제 공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책을 쓰는 네. 거를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주제가 자동차.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또 바뀐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6명의 여자들이 같이 이제 자동차라는 주제로 글을 쓴 거죠. 드라이브 에세이라고 써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라서, 아까 애정결핍은 마음에 좀 힘든데 긴 글을 좀 읽기가 힘들거나 네. 이러신 분들이라면 추천해드리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고민 중인 여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네. 자동차를 운전하는 남자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옛날에 운전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거나 지금은 네. 저는 장롱면허예요 이런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되게 가볍게 읽으시면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2020년도, 21년도에 나온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했던 작업 중에서 저한테 진짜 의미 있었던 책이 있어요. 대구 꿈꾸는 도서관 도토리라는 그런 도서관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도서관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던 책이에요. 근데 희노애락, 감정 글쓰기, 감정 라이팅 수업으로 제가 10회를 진행하면서 희노애락이라는 그 4개의 주제로 제가 과제를 드리고 이분들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합평하고 네. 네, 이거를 이제 계속하면서 서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되게 위로가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마음을 켜는 순간이라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하시면 이 토리북스라는 대구의 꿈꾸는 도서관 도토리라는 곳에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여기도 인스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다양한 나이대 그런 분들하고도 써가지고 또 내용이 재미있기도 하고요. 네.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 쓰세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지금 수단은 되게 많잖아요. 뭐 SNS라든지 요즘에 브런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이 있으니까 어떤 거 하나를 딱 결정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글을 쓰는 거를 하시면 쓰다 보면 잘 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쓰다 보면은 기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글 작가라고 이야기 안 듣고 저는 그림 작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연찮게 인스타에다 계속 그림을 올리다 보니까 그걸 보신 분이 전시를 같이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고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건 둘째 치고 서점 주인으로서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네.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다른 책방들이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는지 책방을 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팁을 좀 주자면 네. 저는 진짜 감사하게 운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첫 해 때 2018년도 그 말쯤에 국가지원 관련된 그거에도 최종 신청하는 게 하루 남았는데 그냥 새벽에 작성해가지고 보냈던 것 때문에 2천만 원 지원받기도 하고 계속 저를 도와주는 그런 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이 되게 좋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힘들죠. 저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책방이 좀 작아서 잘 살아남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만약 제가 원래 작년에 저기 보시면 고릴라북 보이시죠? 네. 동물 책방 12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그때 악어 책방의 회원들도 되게 갑자기 확 줄었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 여기까지 열게 되면은 제가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아서 멈추고 있는데 저는 12개 동물 책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재밌는 생각도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스스로의 삶에 질문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아, 네. 감정을 디자인해 주시지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감정을 디자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멋있네요. 이거 그냥 하얀 거만 보면 좀 약간 무섭기도 하잖아요. 네. 좀 다채롭게 뭔가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직시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을 그려보면서 자신만의 앨리스를 찾자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그림은 원래부터 취미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친구들이 잘 그린다고 저한테 미술 숙제 저한테 부탁하고 저는 가정가사를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를 친구들은 또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뭐 바느질하거나 이런 거 그런 거 대신해주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림을 되게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림 그리면 친구들이 너무 잘 그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이랬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더니 이거는 그림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상처를 주신 적이 있어요. 왜 그랬대? 왜 그랬냐면 그분은 이제 순수 미술을 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그림이 뭐 알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건데 언제부터 그럼 다시 그린 거예요? 살짝 그리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렸던 거는 한 2016년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독서 모임에서 엄마들하고 주기적으로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림 그리는 거나 춤추는 거, 음악 듣는 거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인 것 같아요. 좀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많이 그릴 수 있는, 성인들이 되면 사실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그림 그리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또 많이 들고. 그쵸, 맞아요. 아, 이것저것 사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붓도 사야 되고, 물감도 사야 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예, 좀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좀 편안하게 그림 접하실 수 있게 저는 많이 하고 있죠. 작가님은 요즘에 어떤 작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 소설을 쓰고 있는데 단편 소설집으로 해가지고 약간 공포나 스릴러 미스테리 비슷한 거 쓰고 있어요. 네, 재밌겠다. 그래서 개인의 파괴와 인류의 파괴 이렇게 1, 2부 나눠가지고 단편집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나오면 그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저는 이거 시각적인 걸로 무서운 건 잘 못 보거든요. 심지어 아직 오징어 게임도 안 봤어요. 무서울까봐? 잔인할까봐. 근데 잔인한 거 보면은 잔상이 좀 오래 남는 편이라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봤는데 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글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글은 좀 무서워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게 넬레 노이하우스라고 독일에서 약간 그런 스릴러 관련된 걸로 계속 쓰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 책을 계속 주기적으로 많이 봐요. 거기에 시체와 온갖 것들이 난무하죠. 아, 진짜요? 코로나 시국이고 해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제약이 많고 그래서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 그 양천중앙도서관에서도 마음방역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강의를 4회를 했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좀 지켜내는 거, 특히 이런 때는 더더군다나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또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되게 우울하기도 하잖아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도 줌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취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그런 말 들으니까. 옛날에 너무 힘들었었던 시간들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지금 많이 행복하고 제 인생에 약간 리즈 시절이다. 몸은 되게 살찌고 옛날하고 달라졌지만 지금이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사랑을 많이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 하트가 많네요. 하트를 많이 그렸어요. 되게 재밌네요, 이거 그리니까. 아, 재밌어요? 네네네. 별도 있고. 별도 있고요. 스타가 되고 싶은가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제 안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마음이 건강해졌으니까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을까를 저 스스로 실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되게 많이 응원하는 편이고요. 그걸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 제 안에 내면의 고선영이 꽃을 좀 잘 더 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저는 글을 써요. 걔를 파고들기 위해서. 이 두려움과 이 힘듦의 실체는 뭘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하고 있는 글이 엄마에 대한 거예요. 제가 엄마를 한참 동안 계속 엄마 아빠를 미워한 게 너무 오랫동안 돼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 위해서 글을 썼고 그걸 지금 계속 교정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책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그림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이들이 읽는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들도 많이 읽고요. 그리고 그림책이 그림과 글이 들어가야 되고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종합예술이에요. 저는 모든 예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게 저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책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책방에 만나는 분들하고 계속 어떤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악어 책방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오시면 좋다 그런 거 있나요? 저희 책방은 그림책과 마음책이 있는 책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힘들다 이런 분들이 오셔도 좋고요. 뭔가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클래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오시면 만날 수 없고요. 네, 이렇게 감정 디자이너 고선영 작가님과 함께 알찬 시간 보내봤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우선 이승주 작가님 되게 오랜만에 뵈서 좋았고요. 인터뷰 관련된 이렇게 지면을 누군가한테 인터뷰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거나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해 주실 때 되게 감사한 게,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제 꿈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요. 오늘 되게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특히 이 선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집에 갖고 갈 거예요. 고선영 작가님만의 앨리스를 찾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자장수의 모험은 계속됩니다.